지금부터 하는 경제와 놀자 코너는 나중에 또 클립 영상으로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9시 가까워지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은 또 본업을 하셔야 되고, 다만 또 이렇게 경제 분야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거를 취재를 해야 되는 기자분들이나 또는 투자자분들,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경제와 놀자 코너를 만든 이유는 저희가 공시주주 기업 공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구성 요소, 우리가 자본시장을 볼 때는 또 기업 공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숫자들, 경제 지표들도 참 되게 난감할 때가 많아요. 물가, 뭐 환율, 금리, 고용, 주택 가격, 수출, 수입, 동량,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정말 많고 많은 이러한 숫자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무슨 의미인가. 뉴스에서 보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개념은 알겠지만 해석을 못하겠다. 그래서 공시줍줍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매주 수요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고 수요일 정도, 그래서 매주 최소 매주 한 번씩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시작으로 나중에는 경제적인 어떤 개념이나 이슈되는 경제 이슈까지 넓혀서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자 라는 뜻에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오늘의 주제는 처음에 가장 화끈하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봤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지금 현재 뉴욕 증시, 어젯밤 간밤에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아마 하루 종일 계속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회자가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회자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물가가 더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CPI라고 하죠. CPI는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해서 그대로 말 그대로 소비자 물가지수죠. 한국과 미국의 물가지수의 특징을 보고, 또 물가지수가 그래서 경제에, 통화정책에,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 볼 테고요. 이 경제와 놀자 코너는 저희가 별도로 공식주 유튜브에 경제와 놀자라는 코너로 클립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내용을 보시고 내용이 괜찮았다라고 하시면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입소문을 내주시기 전에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나라 통계청 화면입니다. 자, 먼저 이거를 볼게요. 자, 그 물가지수를 어디서 봐야 돼? 물론 인터넷 검색하면 많은 언론들이 그 보도를 하고 뉴스에서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뭐 해석을 하는, 근데 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해석들이 담겨 있죠. 여러분들이 찾아볼 때 어떻게 찾아봐야 되느냐? 자, 우리나라 통계청 사이트예요. 여기에서 물가지수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 보시면 돼. 보도자료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이거 보시나요? 8월 소비자 물가 동향. 근데 보도자료 그냥 더보기를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물가라고 쳐보세요. 그냥 물가. 바로 쳐도 그냥 나오는데, 그러면 2022년 8월 소비자 물가 동향 나오죠. 이게 바로 8월 CPI입니다. 8월 CPI, 7월 CPI, 6월 CPI, 5월, 4월, 3월 매달 발표합니다. 물가지수 소비는 매달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시면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9월 2일, 8월 2일, 6월 3일, 조금씩 날짜가 다르지만 공통점은 매달 초, 그렇죠. 매달 초에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8월 CPI는 9월 2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8월 CPI,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언제 발표되었냐? 이거는 미국의 고용통계청입니다. 고용통계청 사이트. 이거 바로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시간이 늦죠. 우리나라의 8월 CPI는 9월 초에 발표가 됐는데 미국은 9월 중순에 발표됐죠. 미국은 참고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매달 둘째 주에서 셋째 주 그 사이에 발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렇습니다. 조사할 게 많아요. 우리나라 이따가 보실 텐데 물가를 조사하는 대상도 우리보다 훨씬 넓고 많고 품목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 물가에 지수를 붙이면 물가 지수입니다. 그런데 물가부터 한번 볼게요. 물가라는 것은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얘기합니다. 재화가 뭔가요? 재화. 이게 다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이게 다 이렇게 교과서에 사회에 이렇게 볼 때 다 나오는 건데 딱 막상 좀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그죠? 재화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물 재자, 물건 물자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죠. 뭐 음식부터 해서 옷,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거죠. 이 재화도 뭐 경제적인 그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기는 하죠. 뭐 재화에는 다시 뭐 자유재가 있고 경제재가 있다. 그 자유재는 우리가 공짜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라든지 물 같은 것이다. 뭐 경제재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요. 물론 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식수는 또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경제재다.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다 이렇게 교과서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사는 물건들, 재화와 그리고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딱히 이렇게 형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누군가를 만족시키고 만족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는 그런 행위.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진료하는 그런 진료비 또는 집세라든지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또는 뭐 우리가 상하수도 수도료 뭐 이런 것들 다 서비스죠. 그런 것들의 가격을 우리가 보통 물가라고 하죠. 그래서 물가에 지수를 붙이면 이제 물가 지수 프라이스 인덱스가 되고 물가 지수라는 것은 그런 물가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 하나의 단일 품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가들이 움직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제 숫자화한 거죠. 지수화한 것이고 이 지수화하다 보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준 연도를 100으로 딱 설정해 놓고 그래서 한 7% 올랐다 그러면 107이 되는 거죠. 10%가 올랐다 그러면 110 이런 식으로 쭉쭉 연도별로 이렇게 지수화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게 물가 지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앞에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붙이면 이제 하나 더 붙죠. Consumer Price Index.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CPI가 됩니다. CPI는 그러니까 물가 지수에는 여러 가지 물가가 있어요.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있고 뭐 수출입 물가 지수, 수입 물가, 수출 물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물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구입하는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를 조사를 해서 그걸 이제 물가 지수화 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 CPI입니다. 그래서 CPI를 오늘 보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생활할 때도 CPI가 제일 중요해요.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는 대부분의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첫 번째 뭐 가깝게 보면 임금 인상, 임금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5%가 올랐어요. 실제 올해 5% 넘게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 근데 올해 회사에서 내 연봉을 한 3%만 올려주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연봉 안 오르는 거죠. 사실 물가는 5% 오르는데 내 연봉은 3%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물가 대비하면 마이너스 2%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연봉이. 우리들의 연봉이.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사실 연봉 보통 이제 노사 이런 그 임금 협상하는 이런 쪽에서는 임금 협상의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하고 특히 오늘은 이거죠. 금융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즉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등등 여러 가지 돈을 더 풀어야 되냐 돈을 아니면 통화량을 걷어들여서 돈을 쪼여야 되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핵심 그 지수가 또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라는 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물가지수는 아까 지금 오늘 떠들썩한 것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지만 우리나라도 엄연히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CPI가 있습니다. 그리고 CPI는 또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든 아니면 신문 기사를 보시든 그냥 CPI가 있고 근원 CPI라는 것이 또 자주 등장을 해요. 또는 코어 CPI라고도 하고 헤드라인 CPI라고 막 하는 사람들 있고 이 뜻이 뭔가 하나씩 보면 우리나라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까 보셨듯이 통계청이 매월 초에 발표를 합니다. 40개 지역에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40개 지역에서 458개의 품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식료품부터 해서 에너지 가격, 의류 다 들어갑니다. 집세, 이제 집값은 아니고 집세,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 이런 것들 해서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참고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준 연도가 5년마다 리셋이 됩니다. 지금은 2022년이어서 2020년을 100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왜 기준 연도를 리셋을 그러면 리셋을 하느냐? 왜 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전에는 되게 생활의 필수 품목이었던 것이 지금은 필수 품목이 아닌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엔 정말 쌀을 많이 먹었어요. 그죠? 가게에서 전부 다 삼시세끼 쌀밥 먹었는데 요즘에는 한 끼 쌀을 먹으면 한 끼는 빵이나 밀가루를 먹거나 이렇게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그러면 쌀값이 물가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어떤 가격의 비중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고 어떤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그 속에서 차지하는 품목들의 비중들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5년마다 리셋을 합니다. 어떤 것을 리셋을 하냐면 그 물건의 비중의 가중치를 달리 주는 거예요. 그걸 한국은행이 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통계청이 이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품목을 조사해서 물가지수를 발표하는데 그래서 이 기준 연도를 100으로 잡는 것을 5년마다 리셋을 한다. 그래서 사실 물가지수를 볼 때는 물가지수 얼마다, 예를 들어 120이다, 130이다, 이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작년 같은 달, 즉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또는 직전 달, 즉 전월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상대적인 어떤 증감률이 중요한 것이지 물가지수 그 자체의 절대적인 수치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어제 발표된 그것과 같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미국의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청에서 매월 중순에 발표를 합니다. 75개의 지역인데 중요한 건 도시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 90% 넘게 도시 지역에서 조사를 합니다. 아주 외딴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목가적인 전원주택 지역 그런 외딴 시골은 빼고 그 시골 쪽을 조사하는 지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할 때는 미국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8만여 개의 품목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래서 미국은 또 이제 기준 연도도 달라요.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구성하는 그런 지수들은 1982년부터 84년 사이에 평균을 100으로 잡고 합니다. 물론 일부 지수는 또 요거랑 다른 그 기준 연도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기준 연도를 따라서 합니다. 당장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와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한국은 예컨대 소비자 물가지수가 120이다. 미국은 150이다. 이거를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왜냐? 기준 연도도 다르기 때문에. 다만 비교를 할 때는 뭘 비교해야 되냐? 전년 동월 대비 얼마 올랐다, 전월 대비 얼마 올랐다, 또는 세부적인 구성 요소에서 식료품 가격이 얼마 올랐다, 에너지 가격이 얼마 올랐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 자료로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에서 헤드라인 CPI라고 하는 것은 헤드라인을 빼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전체 품목 458개 한국은 458개, 미국은 약 8만여 개의 전체 품목을 다 아우르는 게 일반적인 CPI 또는 헤드라인 CPI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근원 CPI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코어 CPI라고 해요. 코어. 우리가 코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겁니다. 전체 품목에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왜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냐 하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먹고 사는 게. 근데 이걸 왜 중요하면서 이걸 빼놓고 코어라고 얘기해. 이거는 외부 요인에 따라서 어떤 물가라는 것이,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어떤 정상적인 원리나 이런 걸 통해서 오르고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데, 에너지나 식료품은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밀, 옥수수 이런 가격들이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곡물 가격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나 이런 걸 통해서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오르는 변수가 되었던 거죠. 또한 에너지 보시면 사실 이 코어 CPI 또는 근원 CPI라는 것이 도입된 배경이 뭐냐면은 1970년대인가요? 저도 사실 그때는 제가 태어나지 않았거나 뭐 그래가지고 오일 쇼크라고 있었죠. 그래서 오일 쇼크가 생기면서 국제유가가 굉장히 급등하니까 이거를 막 다 반영을 해버리면 물가 지수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막 치솟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물가는 그나마 뭐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걸 그대로 다 반영해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에너지 가격을 빼고 한번 산출해 보자 해서 이 코어 CPI 즉 근원 CPI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지금 이게 석유 우리 가격만 하더라도 사실 만약에 지금 유럽이 난리 났잖아요. 가스, 러시아에서 유럽을 하는 가스 밸브 잠그니까 유럽 가스 가격 폭등하고 그러면 유럽의 물가 난리 나죠.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유럽이 많이 지금 물가 때문에 난리지만 그래도 이런 약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변수는 좀 제외하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근원 CPI,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미국 CPI를 보기 전에 우리 물가를 한번 볼게요. 자, 한국의 통계청이 9월 2일 발표한 8월 CPI입니다. 보도자료 그대로 제가 캡처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써요. 그리고 기사도 이렇게 나와요.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62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하여 전월 6.3%보다 0.6%포인트 축소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대로 이제 보면은, 자, 갈로에 써있죠. 기준연대가 2020년을 100으로 본다. 라고 써있어요. 사실 앞에 있는 숫자, 이 108점 얼마다 물가지수의 그 절대적인 값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이 108.6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은 굳이 따지면 2020년에 비해서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2020년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가가 100에서 108이니까 한 8.6% 올랐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전월 대비 또는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상승했느냐라는 것인데, 전월 대비 지금 보시면 보죠. 전월 대비라는 것은 뭐예요? 2022년 지금 보시는 게 8월 이 회색 물가지수인데 전월이라고 하니까 7월보다 얼마?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폭이 떨어진 것이죠.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전년 동월, 그러니까 2022년 8월 거를 보고 있는데 2021년 8월과 비교를 하면은 2021년 8월과 비교를 하면은 5.7%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는 5.7%, 그러니까 1년 전보다 5.7% 물가가 올랐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렵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지금 8월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고 뭔가를 소비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그 소비한 그 물건의 가격이 1년 전보다 5.7% 오른 상황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물가 지수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절대적인 수치 108이든 5.7이든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추세입니다. 추세. 지금 보시면 전년 동월비의 추세를 봅시다. 자, 2021년 8월에 2.6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건 뭐냐면은 2020년 8월에 비해서 2.6%가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에는 물가 상승률이 2%대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점점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쓸 때 바로 이 수치를 의미합니다. 3%로 물가가 더 뛰어 올랐어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3월부터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4% 됐다가 이제 5% 됐다가 와 6월 7일에 6%까지 올랐어요. 물가 사실 6%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체감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좀처럼 보기 힘든 겁니다. 사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수치예요. 5%.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5% 이상 오른 적은 IMF라고 소위 얘기하는 외환위기 1998년 이후로 없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가 좀 어려웠던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연간 물가 상승률이 4%대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4% 넘어서 5%, 6%가 찍었죠. 근데 중요한 건 추세라고 말씀드렸어요. 6월에 6.0, 7월에 6.3이었다가 다시 8월에는 5.7로 피크 아웃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그래서 이 8월에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해석할 때는 이 위에 있는 108이라든지 5.7이라든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추세,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 추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전월 대비로 하면 심지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7월보다는 8월의 물가가 오히려 더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전월비라는 것이. 전년 동월비라는 것은 작년 8월보다는 이번 8월에 물가가 5.7% 올랐으나 6월이나 7월로 오른 것보다는 덜 올랐더라. 즉 물가가 이렇게 쭉 물가 지수가, 잠깐만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물가 지수가 이렇게 쭉 전년 올랐다가 6월까지 이렇게 올랐고 7월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살짝 이렇게 꺾인 거예요. 꺾인 거.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그러면 피크 아웃, 즉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우리가 한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읽을 때 보는 그런 하나의 해석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이걸 보면 이거는 잠시만요. 색깔을 잠깐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근원 물가 지수, 즉 코어. 뭐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를 보면 역시 전월 대비로 조금 0.3%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4.0 약간 이거는 이제 애매하긴 하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보면은 0.5 이게 이 추세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추세가 0.4, 0.5, 0.3 가다가 살짝 꺾였어요. 그죠? 근데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은 또 이게 보면은 3.1, 3.4, 3.9, 3.5, 4.2 살짝 이렇게 올라요. 그죠?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 왜냐하면은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앞서 봤던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비교해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많이 급격하게 앞으로 오르지는 않지 않겠느냐. 두 가지를 종합했을 때 그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한국의 8월 CPI가 9월 1일 발표됐을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혹시 시간 되시면 보시면 뉴스나 이런 분석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그러한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해 놓았을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근원 물가 지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하는 것이 있고 또한 석유 제품과 또 이제 몇 가지를 제외하는 이거는 이제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근원 물가 지수를 보통 이제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미국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 수는 있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다른 화면을 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한번 공부해보자는 뜻입니다. 제가 미국 고용통계청에서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어젯밤에.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그러니까 CPI-U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CPI-U를 보통 미국의 CPI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티 에버리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특히 이제 기준 연도가 1982년에서 84년 사이에 평균값을 100으로 본다고 했어. 그래서 아마 지금 몇십 년 지났기 때문에 물가지수 자체가 뭐 얼마인지 이거는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요. 전년 동월 대비 또는 전월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얘만 관심을 가집니다. 올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8.3% 올랐다라고 지금 많은 뉴스들에서 나오는 그 숫자가 이겁니다. 12달 1년 전과 비교해서 8.3% 올랐고 그 다음에 전년 동월 대비는 0.1% 올랐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항목들이 몇 가지 나오죠. 푸드라든지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푸드,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포함하면 전체 이제 적인 헤드라인 CPI 또는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고 이 밑에 보면 Last Food and Energy라가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푸드, 식료품, 에너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 이게 바로 코어 CPI, 즉 근원 CPI가 되죠. 근원 CPI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6.3% 올랐고 전월 대비는 0.6% 올랐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그 물가들이 많이 올라서 이런 미국의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냐 이런 것을 간단히 먼저 보면 푸드 애톰 집에서 사 먹는 그런 음식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육류 뭐 시리얼 미국 사람 시리얼 많이 먹죠. 그리고 계란 뭐 과일 채소 음료 이런 것들 또 세부 항목들이 많아요. 이 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0.7% 특히 1년 전과 비교하면 13.5%나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가격은 이제 작년과 비교하면 많이 올랐는데 또 직전년과 비교하면 지금 보시면 6, 7월이 계속 마이너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최근 몇 달만 비교하면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는 추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원 CPI 즉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에서 보면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이거죠. 뉴 비클, 그러니까 신차, 자동차 새로 뽑는 것들이 지금 1년 전보다 10% 올랐어요. 한 달 전보다도 0.8% 올랐고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수치들이죠. 중고차, 유즈드카, 이게 중고차죠. 중고차 같은 경우도 1년 전보다 7.8% 올랐지만 이거는 좀 한 달 전보다 비교하면 0.1% 떨어졌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 신차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거는 그동안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 뭐 테슬라부터 해서 뭐 가격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이게 교통 이런 거죠. 11.3% 1년 전에 비해서 한 달 전에 비해서 0.5% 올랐고 그리고 메디컬 케어 서비스 이게 이제 의료 보건 의료 병원비 뭐 약값 이런 것들이 또 이제 1년 전보다 5.6% 올랐고 한 달 전보다 또 0.8% 올랐다. 이런 수치들이 이제 전체가 나와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 고용통계청 사이트 구글에서 미국 고용통계청 치면 바로 이제 접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더 세부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틀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제 밤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나온 미국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왜 쇼크라고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뭐가 나왔길래 쇼크라고 얘기하느냐를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먼저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1년 전에 대비, 그리고 직전월 대비를 볼 텐데, 지금은 이제 1년 전과 비교를 해서 보면은, 1년 전과 비교를 해서 보면은, 자, 역시 CPIU라는 것은 도시 물가인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지금 이 파란색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품목들을 나타내는 물가 지수이고, 밑에 이게 뭔가요? 보라색인가요? 자주색. 이게 뭐냐면은, 푸드와 에너지,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즉, 뭐죠? 코어 CPI, 근원 CPI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어제 발표된 8월을 보면, 일단 보시면, 전년동을 대비로 보면 여기가 피크긴 해요. 6월이 피크였어요. 그리고 7월부터 8월은 연속으로 하락을 했어요. 사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물가가 피크 아웃을 지났다라는 것은 사실 맞는 표현이에요. 떨어지는 추세가 두 달 연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란 거야, 대체? 진짜 뭐가 문제란 거야?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피크아웃 얘기했는데 진짜 떨어지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라고 했을 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사실은 전망한 애널리스트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8월 CPI가 전년동월 대비 색깔을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8월 CPI가 전년동월 대비 8.3%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그냥 8.3이에요. 8.3%가 올랐는데 이 수치를 보면은 7월에는 얼마냐면 8.5였어요. 그러니까 7월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즉 물가가 더 안정화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문제는 뉴욕 월가에서 월스트리트 여러 가지 그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를 한 이 정도로 본 거죠. 8 정도. 전망치는 8로 봤는데 전망치보다 물가지수가 더 높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덜 떨어졌네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실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는 죄가 없다. 전망이 틀렸을 뿐. 전망이 틀렸는데 어떻게? 전망이 틀렸어요. 이거는 사실은 전망이 틀렸고 그러한 전망을 믿었던 투자자들이 실망한 나머지 매도를 하고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근원 CPI도 마찬가지. 6.3%예요. 여기 6.3%가 올랐는데 전망치는 한 요 정도 있었어요. 6%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전망치보다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것은 현재 국면에서는 사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디플레이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느 정도 전망치에 맞게끔 근접하면 좋은데 전망치보다 더 올라 버리니까 또 여기서 쇼크 한번. 우리 전망이 틀렸네. 그 전망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또 매물이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 거죠. 문제는 이 8.3이라는 숫자 또는 8월 미국 CPI 8.3 전년동월 대비 8.3% 올랐다 또는 근원 CPI가 6.3% 올랐다는 이 숫자 자체가 이 숫자 자체에 문제가 없어요. 피크아웃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전망치보다 더 올랐다는 거예요. 실적 같은 거는 우리가 매출 영업이익은 전망치보다 오르는 게 좋죠. 근데 물가는 현재 국면에서는 전망치보다 더 떨어져야지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7이 나왔다. 8월 CPI에 8.3이 아니라 7.8, 7.9가 나왔다. 그러면 어제 뉴욕 증시 폭등했어요. 폭락이 아니라 폭등. 이 숫자 하나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주식시장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어제 발표된 전월 대비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니까 7월 대비로 보겠습니다. 원먼스 퍼센트. 8월 대비로 보면은 지금 0.1로 나와 있죠. 8월에. 그러니까 0.1%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8월 CPI가 전월 대비로 보면 0.1%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또 0.1% 오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0.1%라는 물가의 상승폭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을까요? 한 달 전보다 0.1% 올랐다. 짜장면 값이 한 달 전보다 0.1% 오르면 얼마나 오르면 이게 체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경제 지표로서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왜 전망치는 오히려 마이너스 0.1을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오른 거죠. 여기서 한번 쇼크. 그 다음 근원 CPI도 역시 0.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죠. 0.6% 올랐는데 전월 대비 7월 대비 전망치는 0.3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올랐어요. 전망치보다. 역시 쇼크. 특히 하나 이게 또 쇼크였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전체 이제 CPI가 7월에는 제로였어요. 제로. 그러니까 7월에는 7월 물가는 미국의 7월 물가는 6월 물가에 비교해서 동일했어요. 오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제로. 그래서 사실 이걸 가지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에 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을 때 연설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하나다. only 제로다. 제로. 제로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제로가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에 비해서 7월에는 하나도 안 올랐다. 우리는 물가 안정에 성공하고 있다. 이런 어떤 제스처를 나타냈던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0.1% 오른 것이죠. 그래서 또 쇼크. 뭐야. 이제는 진정될 것 같았는데 다시 올라. 물론 퍼센트 자체가 크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올랐다. 라는 것입니다. 자, 물가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왜 이걸 어제 시장에서 쇼크로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혹시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제가 채팅창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이 따로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질문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표는 유진투자증권 보고서에 나온 거를 제가 몇 달 전에 보고서에 나온 거를 본 건데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는 것은 금리와 굉장히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금리 인상, 파란색이 이제 CPI고 회색이 미국채 10년 물금리인데 어제 바로 이제 CPI 지수가 오르니까 국채 금리가 올랐죠. 미국 많이 올랐고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자. 우리가 물가 지수가 왜 중요한가? 물가라는 것은 일단은 다시 정리드리면 일단 물가는 일단 우리 생활에도 중요해요. 물가 지수라는 것이. 왜냐하면 구매력, 우리의 구매력,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물건을 살 때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가는 5% 올랐는데 우리들의 월급은 3%밖에 안 올랐어. 그러면 우리의 구매력은 2%포인트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임금이 그만큼 덜 오른 거예요. 물가에 비해서. 최소한 임금은 물가만큼 올라주는 게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우리 회사 월급도 최소 5% 이상은 올라줘야 돼요. 평균. 우리 회사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면 5%는 최소한 올라줘야 됩니다. 3% 이렇게 오르면 물가보다 덜 오른 거예요. 올해 물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아까 봤죠. 다시 이거는 중요하니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아니고 코어를 봐야 되죠. 지금 보세요. 자, 올해 작년에는 갑자기 연봉과 관련된 이게 작년에는 물가 지수가 3%대였어요. 그래요. 작년에 3% 올려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돼요? 4, 5, 6 막 찍잖아요. 지금 평균적으로 올해 평균 가면 5% 넘는다고요. 평균적으로 6까지는 안 되겠지만 5% 넘어요. 물가가 5% 오르는데 연봉은 3%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 가난해집니다. 명심해 주세요. 자. 그래서 물가는 그래서 물가지수라는 것은 우리의 임금, 우리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물가지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의 목표는 어느 나라든 물가 안정이 목표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다시 말해서 물가가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물가 좀 진정시켜야 되겠네라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중에 이 화폐의 가치를 좀 높인다는,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 금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거든요. 돈의 가치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저 예상보다 물가 지수가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예상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뜻은 바꿔 말하면 좀 덜 올라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그래야지 미국의 통화 당국도 금리를 덜 올릴 텐데 반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물가는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잡혔다가 확신하기 어려우니 이 미국의 통화 당국들이, 요놈들이 금리를 또 더 올리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안 좋은 거죠. 금리가 많이 오르면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합니다. 주식 같은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사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매크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관련된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 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물가는 확실하게 정점이 여기 있으면 정점에서 내려오고는 있어요. 지금 다시 색깔을 바꿔서 보면 정점이 6월이고 여기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금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다만 물론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맹점이 있고, 내려오고 있는 이 구간에서의 결정적인 변수는 유가가 최근 7월 8일은 좀 안정적이니까 유가 때문에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가를 뺀 근원 CPI를 보면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미친 듯이 지금 보면 여기서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급등하던 이런 시점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작년 하반기죠. 2021년 8월부터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진짜 뭐 등산하듯이 물가가 올랐는데 그 상황에서는 벗어난 것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얼마 오른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 전망치라고 있죠. 그리고 다 틀린 전망치죠. 이 다 틀린 전망치를 누가 내놓았느냐? 미국의 저 유명한 뭐 하버드 나오고 예일대 나오고 스탠퍼드 나오고 미시간 무슨 주립대 나오고 했던 그 유명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진짜 뭐 연봉 수억대 연봉을 받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전망치 내놓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애널리스트들, 미국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 전망치 믿고 우리나라에 분석하는 분들도 그걸 토대로 해서 본인들이 뭐 지금 미국에서 물건을 사봤어. 어떻게 못 사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료만 보고 또, 우리도 전망치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미국 물가지수 이번에는 한 7 찍을 것이, 7.9 찍을 것 같은데, 이런 전망치 뭐 유튜브에서 떠들고 난리 브루스를 치다가 지금 실제 딱 이렇게 나오니까 다들 쇼크 먹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가지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망이 틀렸던 거예요. 미국 월가가 전망을 제대로 못한 거고, 그런 월가의 전망을 믿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분석하는 분들 또는 유튜브 하는 분들이 또 전망치 자기들 마음대로 내놓고 하다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걸 가지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틀렸구나, 전망치가. 하지만 물가의 전반적인 추세는 그래프 보시면 돼요. 등산하던 것들이 이제 등산 다 했어요. 여기서 등산 다 하고 이제 능선을 가는 거죠. 능선을 가는 거예요. 완만하게.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또는 그래프적으로 미국이나 한국 모두 지금은 어느 정도 한동안 가파르던 물가가 조금씩 잡히기는 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길게 보면은 추세적으로 몇 달 더 물가가 이렇게 잡히다 보면 언젠가는 금리는 멈추게 돼 있어요. 그 시점을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단지 어젯밤에 CPI라는 것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CPI라는 것이 쇼크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또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런 변수들은 쉽게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는 방법,
어떤 의미들을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차분하게 또 공부를 하면서 또 내일을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긴 시간 동안 물가지수와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경제와 놀자 첫 편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마칠게요. 오늘 공부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물가지수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값을 지수화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현재는 5년마다 리셋을 하기 때문에 2020년을 100으로 놓고 봐요. 그래서 지수 자체의 절대적인 값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전년동을 대비 전월 대비 얼마나 올랐나. 미국은 1982년부터 84년 사이에 평균값을 100으로 보고 지수화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지수에는 헤드라인 지수 또는 전체 물가지수라는 것이 있고 또는 근원 CPI라는 것도 있더라. 이거는 뭐냐면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수치다. 그래서 미국에도 근원 CPI가 있고 우리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지수에도 근원 CPI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원 CPI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한국은 통계청이 매달 초에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미국은 고용통계청이 매달 중순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것이고 지수를 보는 방법은 아까 봤듯이 지수 자체의 절대값보다는 전년 동월 대비 또는 전월 대비 전년 누계비는 뭐냐면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치와 작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치를 비교한 거죠. 주로 이제 전년 동월 대비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로 전월 대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월급과 구매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금융정책 측면에서 보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이건 다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같은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욕구가 강해지고 실제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하다 보면 위험자산 기피 현상 등이 생기면서 자본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와 놀자 코너 오늘 첫 시간이어서 좀 길게 저도 의욕이 넘쳐서 말씀드렸는데 클립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고요. 경제와 놀자 코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